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1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미준 방송에서는요, 어제 미리 예고해드린 것처럼 스마트 머니의 투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13F 파일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테슬라 관련해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방송도 꼭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월 17일 정성스럽게 준비된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테슬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 오늘 방송 말미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관련된 첫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연간 주주총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자, 이 중요한 미팅에서 과연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하이라이트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애뉴얼 쉐어홀더즈 미팅을 어제 화요일 날 개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미국 경제의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민하지 못하다. 이 얘기는 면역성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요. 테슬라라는 기업 역시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컨슈머 디스크런셜리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소비재를 두 가지로 나누죠.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가 있는데요. 임의 소비재라는 것은 이제 경기에 영향을 많이 타는 이런 비즈니스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 산업이죠. 따라서 테슬라 역시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습니다. 자, 티즈를 했다.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테슬라가 트라이아웃 하겠다. 시험을 해보겠다. 미디어에 광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미디어한테 미움도 많이 샀죠. 자, 그런데 드디어 테슬라가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해 보겠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좀 수요가 많이 감소한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겠죠. 광고를 해야 될 정도로 조금 상황이 좋지 않다. 부정적인 소식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덕트 플랜, 테슬라의 상품 계획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요, 올해 반드시 출시한다. 걱정하지 말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고요. 자, 지금 현재 사이버 트럭에 대한 목표, 판매 목표는 25만 대에서 50만 대를 1년에 판매하는 것이다 라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테슬라의 로드스터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 출시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로드스터는 테슬라가 개발한 슈퍼카죠. 그래서 시속이 무려 40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빠른 차입니다. 자, 이 슈퍼카가 내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세 번째 업데이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티즈를 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테슬라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출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매출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있었던 Q&A 섹션에서 질문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루머가 있다. 지금 어떤 루머가 있냐면요. 테슬라의 CEO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물러날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라고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요. 그런 계획 없다. 나는 CEO 계속할 것이다. 지금 현재 뭐 후계자 같은 거 임명하고 이럴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CEO는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맡아서 테슬라를 이끄는 것으로 우리가 좀 안심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것처럼 13F 파일 특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엿볼 첫 번째 큰 손의 포트폴리오는요, 드러켄밀러가 운영하고 있는 두케인입니다. 자, 드러켄밀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한 투자자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적이 없는 전설의 투자자고요. 자, 그동안 평균 수익률이 31%를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드러켄밀러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주식을 사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드러켄밀러의
관련된 기사를 먼저 좀 보시면요. 자, 두케인 패밀리 오피스는 지금 전설적인 투자자,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스탠리 드렁켄밀러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새로운 포지션을 오픈했다. 따라서 원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던 종목을 여러 개 샀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는 IQVIA, 세 번째 알파벳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팔아버린 종목도 있는데요. 자,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빠져나간 종목은 세너버스 에너지, 레나, 그리고 디어도 팔았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로리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엔비디아도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원래는 583K밖에 없었는데요. 79만 1000주로 늘렸다.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한 확신이 조금 커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반면 가지고 있던 주식의 양을 줄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쉐브론을 팔았고요. 일라이 릴리,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도 팔았습니다. 원래는 90만 주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요. 24만 주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사이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헤지팔로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있죠. 헤지팔로우닷컴에 들어가시면 각종 헤지펀드의 움직임을 좀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케인 패밀리 오피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홀딩,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드렁켄밀러가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요, 쿠팡입니다. 자,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는 13.9%나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지난 3개월 동안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드렁켄밀러가 두 번째로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전체 투자 자금의 9.43%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앞에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비중이 많이 올라갔죠. 20만 8천 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35.7% 정도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자, 세 번째 비중이 높은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9.02% 담당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점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분기까지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무려 72만 9만 주를 새롭게 매수하면서 3위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밖에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일라이 릴리고요. 17.8% 정도 비중이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아홉 번째 종목이 구글이 보입니다. 알파벳을 이번에 새롭게 매수했고요. 자, 그리고 열 번째로 아마존 역시도 새롭게 매수하면서 3.58%의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 드렁켄밀러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메가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아마존을 새롭게 매수했고요. 자, 반면 엔비디아의 비중을 늘리면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 엔비디아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포트폴리오, 큰 손의 포트폴리오는요,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고 있는 브릿지워터입니다. 자, 브릿지워터라는 헤지펀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운용 자금의 규모로는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무려 126빌리언에 이릅니다. 따라서 지금 2위 기업, 3위 기업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보이죠. 따라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헤지펀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만큼 많은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시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종목이 있습니다. 원래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퍼스트 호라이즌 그리고 그랩을 샀습니다. 그랩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슈퍼앱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커머스도 하고 뭐 차량 공유 서비스도 하고 핀테크도 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젠월스 파이낸셜도 이번에 매수했고요. 마지막으로 BGC 파트너라는 기업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레이 달리오가 이번에 주식의 개수를 많이 늘린, 보유량을 증가시킨 종목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메타 플랫폼즈가 나옵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원래 53만 6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100만 주까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량을 늘렸고요. 자, 두 번째는 페이팔입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도 97만 1000 주를 갖고 있었는데 무려 155만 주로 늘렸고요. 자, 세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GOOGL을 이번에 매수했는데요. 자, 원래는 74만 3천 주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31만 주까지 늘렸다. 따라서 알파벳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명품 이커머스 기업 파페치고요. 파페치 같은 경우도 189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334만 주까지 거의 배 가까이 상승시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 주식의 개수를 줄이면서 비중을 조절한 이런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이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립닷컴입니다. 트립닷컴이라는 기업은요, 원래 C트립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커다란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니오도 줄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을 많이 팔고 있죠. 자, 세 번째 파이저, 마지막으로 리오토도 팔았습니다. 리오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개수를 거의 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레이달리오가 한참 이제 중국에 대해서 예찬론을 펼쳤었는데 중국 기업을 정리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오히려 메가테크 기업들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도 헤지팔로우닷컴에 들어가서 레이달리오가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을 넣고 있는 종목의 이름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탑 10인데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스파이입니다. ETF죠. 자,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스파이의 비중을 10.2% 줄였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역시 2.57% 줄였고요. 자, 세 번째는 코스트코 8.1% 줄였습니다. 네 번째는 월마트 21.4%나 주식의 개수를 감소시켰고요. 자, 다섯 번째 역시도 ETF입니다. VWO를 이번에 38.7% 감소시켰고요. 스타벅스가 여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데 4.7% 줄였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종목의 이름을 보면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210%나 늘렸고요. 비자 역시도 18.1%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무려 86.85% 증가시키면서 이제 100만 주를 가지게 됐다. 따라서 새롭게 탑 10으로 진입한 종목이 메타 플랫폼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바로 앞에서 살펴본 드랭켄밀러의 포트폴리오와 마찬가지로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도요. 지금 현재 미국의 메가테크 기업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테크 기업들이 잘 견딜 것이다. 자, 반면 중국 기업에 대한 확신은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스마트 머니의 동향은요. 스티븐 코엔이라는 투자자가 움직이고 있는 포인트 72입니다. 포인트 72 역시도 규모가 대단한 헤지펀드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아까 살펴봤던 레이달리오의 브리지워터에 비하면 작은 규모긴 한데요. 자, 그래도 20대 헤지펀드에 드는 굉장히 규모가 큰 운용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72 현재 26.1빌리언을 운영하는 것으로 작년에 통계가 집계가 됐고요. 자, 이렇게 규모가 큰 포트폴리오 현황을 좀 봐야겠죠. 자, 포인트 72 SM 매니지먼트는 스티븐 코엔이라는 투자자가 이끌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스티븐 코엔이라는 사람은 뉴욕 매츠라는 야구단의 단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포인트 72에서 새롭게 매수한 종목의 이름을 좀 확인해 보면요. AT&T를 추가했고요. 인텔을 샀습니다. 자, 월마트도 새롭게 매수했고요. FB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반면 완전히 정리한 종목이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두 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에어비앤비를 팔아버렸고요. 테슬라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버 테크놀로지도 포트폴리오에서 빼버렸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고요. 자, 하지만 포인트 72 같은 경우는 알파벳의 주식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자, 알파벳을 두 종류 모두 샀는데요. GOOGL 같은 경우는 원래 116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330만 주까지 증가시켰고요. 자, 그리고 알파벳 C 같은 경우는 원래 14만 3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60만 주 넘게 보유하게 됐다. 따라서 알파벳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포인트 7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 다른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식은 좀 줄였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50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만 주를 팔아버렸고요. 자, 페이팔 같은 경우도 원래 200만 주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29만 6천 주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자, 비자도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과연 70포인트2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탑 10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아직까지도 아마존입니다. 물론 이제 20% 넘게 보유 비중을 줄이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자 자금의 1.48%를 담당하면서 랭킹 1위에 아직까지는 위치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월마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매수한 종목이죠. 자,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네 번째 이제 알파벳이 등극이 됐죠. 알파벳 같은 경우는 200만 주 넘게 새롭게 매수를 하면서 184% 보유 비중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로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인텔입니다. 인텔 역시도 이번 분기에
종목에 새롭게 매수를 했고요. 자, 여섯 번째는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일곱 번째 엔비디아가 보입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지난 분기까지는 투자하고 있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무려 98만 주를 새롭게 매수하면서 일곱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 됐습니다. 여덟 번째는 맥도날드, 아홉 번째는 알리바바, 열 번째 세일즈포스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가 포인트 72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음 포트폴리오는요, 댄 로비 운영하고 있는 서드포인트입니다. 자, 댄 로비라는 투자자는 바로 이분이고요. 댄 롭 같은 경우도 전설의 투자자 목록에 그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대단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2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20%를 넘어가는 전설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진행하는지 관심을 가질만 하겠죠. 자, 댄 롭의 서드포인트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구글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서드포인트라는 헤지펀드가 이번에 알파벳의 주식을 많이 늘리면서 500밀리언, 5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다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 알파벳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최근에 이제 알파벳에 투자하는 큰 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빌 에크만 같은 경우도 알파벳의 주식을 많이 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알파벳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 몇 개월 동안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가졌던 종목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챗GPT의 영향으로 인해서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에 올라갔었는데요. 오히려 스마트머니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큰 손들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알파벳에 걸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서드포인트의 탑 10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PG&E 코퍼레이션이고요. 0.3% 정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콜게이트, 세 번째는 다나허고요. 네 번째가 바스앤바디웍스, 다섯 번째 알파벳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11% 정도 보유 비중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듀뽕이고요. 인터내셔널 플레이버, 아홉 번째 HCA 헬스케어 새롭게 샀고요. 마지막으로 퍼거슨 37.8%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 사우디 국부펀드입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블룸 에너지를 새롭게 매수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시리미티드의 보유량을 증가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요, 다른 웹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 국부펀드는요, 정식 명칭이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일단 지난 1분기 3개월 동안 보유 비중을 많이 증가시킨 10개의 이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렉트릭 아치를 많이 샀고요. 두 번째로 우버도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즈도 추가 매수했고요. 네 번째 루시드도 조금 샀습니다. 자, 세일즈포스, AMD, 부킹홀딩즈, 시리미티드, 마지막으로 카니발의 주식도 추가 매수했다. 이렇게 10개의 주식을 많이 산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다음에는 지난 1분기 3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개수를 줄인, 보유 비중을 줄인 종목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넥스테라 에너지, 홈디포, 블랙록, JP모간, 마지막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종목에 대한 주식의 비중을 줄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탑 10입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우디 국부펀드는요, 루시드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펀드죠. 무려 25%의 자금이 루시드에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9.1%의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비중이 많은 종목이 우버고요. 6.5%. 자, 여섯 번째가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3.83%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 밖에도 메타 플랫폼즈 1.94%, 열 번째로 스타벅스가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째 종목이 페이팔, 12번째 부킹홀딩, 그리고 13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공유해드릴 큰손의 포트폴리오는요, 체이스 콜만이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 글로벌입니다. 타이거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 종목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작년 한 해 굉장히 커다란 손실을 봤던 그런 헤지펀드죠. 자, 체이스 콜만이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지난 1분기 3개월 동안 새롭게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원래는 투자하고 있지 않았는데 애플을 새롭게 샀고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즉 TSMC도 이번에 매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XP, 팔로 알토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이번에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을 포기하고 나와버린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를 완전히 팔아버렸고요. PDD 홀딩스, 퀄트릭스 인터내셔널, 마지막으로 조비 역시도 투자를 포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주식의 개수를 늘린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알파벳을 굉장히 많이 추가 매수했습니다. 원래는 373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려 836만 주까지 가지고 있는 보유량을 굉장히 큰 폭으로 늘렸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밖에 아마존닷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소량이긴 하지만 주식의 개수를 늘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반면 보유 비중을 줄인 종목들도 보이는데요. 일단 스노우플레이크를 많이 줄였습니다. 원래는 255만 주나 가지고 있었는데 185만 주까지 감소시켰고요. 자, 다음으로 스포티파이, 펠로톤 요 종목들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체이스 콜만이 보여줬던 자금의 움직임을 정리해 보면요. 일단 변동성이 극심한 성장주를 많이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자금을 오히려 안정성이 조금 더 높은 메가테크 기업들로 움직이는 이러한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자, 다음에는 탑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아직까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2.8% 보유 비중을 증가시키면서 전체 자금의 15.5%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6.1%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자, 세 번째는 JD.com 10.3% 추가 매수했습니다. 아마존은 9.1%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에 12.7% 정도 추가 매수를 했죠. 자, 구글이 5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려 124% 정도 비중을 증가시킨 종목이고요. 현재 전체 자금의 7.9%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워크데이, 여섯 번째 서비스나우, 일곱 번째가 시리미티드고요. 자, 아홉 번째가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지난 분기에 27.4% 정도 비중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탑10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열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테이크2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이번에 236%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10위 안에 등극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 뉴스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테슬라 관련된 두 번째 중요한 뉴스를 공유해드릴 텐데요. 자,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슬라가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확장한다. 확장 공사에 대한 리포트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보도되고 있는 확장 계획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자동차의 수가 125만 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수치가 175만 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 상하이 공장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올 한 해 테슬라가 판매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이던스 전망치가 18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상하이 공장에서만 올 한 해 판매되는 자동차를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달되는 소식에 의하면요. 자, 이번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자동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파우치 스타일의 배터리 셀도 이번에 확장 공사를 통해서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확장 공사 계획은요. 추가적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4월 달에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이미 테슬라는 상하이에 또 다른 공장을 짓는다. 이런 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공장 같은 경우는 메가팩 라지 스케일 에너지 유닛을 만들 예정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중심을 둔 그런 공장을 두 번째로 짓는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은 기존에 있었던 상하이 공장을 증설해서 여기에서 더 많은 전기차 그리고 파우치 스타일의 배터리 셀을 만든다.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이틀간 미주은에서는요 13F 파일 특집으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3F 파일 관련된 방송 내용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일 방송에서는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투자 기관에서 헤지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변동 사항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서머리를 내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과연 많은 스마트 머니 그리고 큰 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기업들인지 그리고 가장 많이 팔아치운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지 리스트를 정리해 보고요. 지금 현재 보유 비중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종목의 이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얼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에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선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주온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